안녕하세요. 아이캔 TAT 1급 75회차 실무수행 5번 법인세 관리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굿 베이커리에 중소기업 주어진 거고요. 여러분께서 세무조정자료 5개 주어지는 걸 잘 입력을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문제마다 법인세 관리는 평가 문제가 바로 하단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1번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그리고 5번까지 쭉 순서적으로 작성을 할 때 바로바로 평가 문제 답 풀어가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출제된 것 중에 첫 번째 문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백데이터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관련된 내용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주어진 자료 보니까 우리 회사가 제품 매출도 주어져 있고요. 상품 매출도 주어져 있는데 기준경비율 코드 번호를 넣으시게 되면 앞서 구분 업태 종목까지 세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실 거고요. 그걸 구분해서 기준경비율 번호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할 거고요. 또한 제품 매출 주어져 있는 부연 설명을 보니까요. 제품 매출 금액 12억 9,546만 7,170원 중에서 1억 2,490만 7,500원은 해외 수출분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 매출 입력을 하실 때 오른쪽 부분에 해외 수출분 자리에다가 이 금액을 구분해서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국내 생산품이다, 내수 쪽이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겠고 상품 매출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수출 부분이 없고 전부 다 내수 국내 생산품이라고 하니까 입력되어 있는 자리 그대로가 이제 기본 자리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반영된 과세 표준과 우리 만들어져 있는 수익 금액과의 차익이 뜨게 될 텐데 빨강 색깔로 뜨죠, 여러분. 그러면 이 빨강색을 하얀색으로 바꾸시면 차익 검토가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금액이 주어지진 않았고 12월 1일자로 개인적 공급, 부가세 신고할 때 개인적 공급에 공급으로 간주해서 신고했다라는 거고요. 유형자산 매각이 10월 31일 날 있다. 그럼 이거 전표 검색하셔가지고 공급가액 금액이 얼마인지 보셔서 차액 과표 규명해 주시면 되겠고 매출 누락 같은 경우는 우리 앞서 백데이터에 제가 이거 먼저 1순위로 들어가 보자 그랬죠. 수익금액 조정명세에 들어가면 누락된 부분 반영된 게 있을 거예요. 그 금액 확인하셔서 이 누락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거 두 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있고 법인세 쪽에서는 수익금액이 없어요. 부가세 신고서에 있으면 저하고 같이 함께 본문 수업하신 분들 부가세 있고 법인세 없어요. 더하기로 입력하자. 요렇게 기준 하나 세우시고요. 여기 이 부분은 부가세에서 입력된 위탁분 누락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에서는 신고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수익금액 법인세에서 넣었어. 그럼 부가세 없으니까 마이너스로 입력하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검토하실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입력을 해주셔야 차액이 0으로 뜨면서 규명이 됩니다. 자, 관련 내용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요 1번 자료 보시고 쭉 검토하시고 2번 자료 가시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수익금액 차익 검토 여기 3번 자료 보시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여셔서 회사 이름 써져 있는 데를 클릭하셔서 어떤 회사로 좀 바꿔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굿 베이커리라는 회사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굿 베이커리로 바꿔주시고요.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는데요. 법인 조정에서 첫 번째로 주어져 있었던 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실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게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건 우리 손익계산서의 수익금액은 요만큼인데 위탁 판매 누락분 1,000만 원이 더해져서 조정 후가 나왔다는 거고요. 손익계산서의 상품 매출 금액이 요만큼이다라는 건데 커서가 이쪽으로는 안 가니까 제가 이걸 컨트롤 C에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여신 다음에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상단부에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셨을 때 이렇게 예스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있는 조정 후 수익금액이 불러와지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메인 업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금액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컨트롤 V 해볼게요. 여기서 1,000만 원 얹어서 12억 9,546만 7,170원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 돈이 제품 매출 쪽이었었고요. 그리고 상품 매출 쪽에 코드 번호 넣어줄게요. 문제에서 512241로 주어졌죠. 이것도 역시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가서 상품 매출에 컨트롤 C 하시고 조정
조정후 수익금액에 컨트롤 V 하시면 되는데 이거 전부 다 국내 생산품 내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 금액은 이 금액 중에서 여러분 하단에 보시면 요 영세율 금액 있죠. 1억 2,490만 7,500원 그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빼서 이 뺀 거는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수출 자리에. 근데 수출 자리에 금액이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액 토탈 금액에서 이걸 빼면 뺀 금액을 여기다 넣으면 나머지 금액이 수입 상품 쪽으로 밀려요. 그럼 수입 상품을 0으로 만들면 수출 쪽으로 밀려요.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계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억 9,546만 7,170원에서 빼기 영세율과 관련된 거 금액 얼마 주어졌었죠, 여러분? 1억 2,490만 7,500원을 빼면 이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네, 요거 11억 7,055만 9,670원이 일로 들어가면 돼요. 자, 보고 쓸까요? 그래서 여기 더 좋은 프로그램의 계산기가 편해요. 창이 안 없어지고 입력이 되잖아요. 1170559-670 정확히 입력했더니 어머 정확히 이 수입 상품에 밀려간 금액이 요 영세율과 일치가 되나요? 됐네요. 그럼 여기를 빵원 0으로 바꾸시면 밀려서 옆으로 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업종별 수익 금액과 수출과 내수분을 구분한 수익 금액으로 우선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단에 빨강 색깔 차액이 200만 원이 떴죠. 그럼 차액을 규명하는 건 일괄 작성 버튼을 눌러가지고 규명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직 금액을 모른단 말이에요. 개인적 공급 같은 경우는 12월 1일자 전표 조회해 보시면 되겠고 유형자산 매각은 10월 31일자 조회해 보셔서 플러스로 입력해 주시고 매출 누락은 여러분 앞서 보셨죠? 얼마였죠? 제품 매출액에 1,000만 원 가산됐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죠? 부가세 신고는 안 했어. 빼기. 안 했으니까 빼기.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겠고요. 1,000만 원은 우선 규명을 했어요.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원장 조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조회 가셔가지고요. 날짜를 12월 1일로. 조회를 해서 우리 개인적 공급, 이 개인적 공급을 여러분 메인 매출장을 조회할까요, 여러분? 이거보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공급은 부가세 과표로 뜯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표 입력이 메인 매출 전표에 딱 얘만 딱 조회하는 게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요거 200만 원 공급에 보여주죠? 컨트롤 C. 조정 수익금에 가서 일괄 작성에 이거 개인적 공급 부가세 신고는 돼 있어. 그런데 이쪽 수익금액에는 없어. 컨트롤 V. 양수로 입력? 컨트롤 V가 안 되네요, 여러분? 되네요? 네, 해보세요. 안 되면 다시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택 누르시면은 기록이 남아있게 되고요. 다시 한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유형자산 매각 10월 31일 거 자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 컨트롤 C 해주시고 조정후 수익 금액의 일괄 작성에 유형자산에 부가세 신고했어. 양수로 플러스. 자, 그러면 여러분 1,200만 원 빼기 1,000이니까 200만 원이 차액으로 규명이 돼서 선택하면 이 빨강색이 없어지고 차액이 왼쪽의 합계와 오른쪽의 합계가 일치가 되면 박수. 잘하신 겁니다. 저장해 주시고 바로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요. 25, 26, 27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제품 매출의 5번의 국내산 상품 수익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26번은 상품 매출액. 얘네 둘이 이렇게 업종별로 나눠져서 국내생 상품 똑같은 건데 이제 업종만 다른 걸로 보시면 되겠죠? 27번은 수익금액 차액 내역의 차액해가 얼마냐 이렇게 풀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입력하셨던 자료에다가 답을 좀 산출해 보도록 하시면요. 자, 여러분 이제 25번의 답은 컨트롤 V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국내 생산품 자리에 제조 쪽에 관계된 거 컨트롤 V 11억 7,055만 9,67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정말 안정적이에요. 특히 법인 조정은 숫자가 너무 커서 이렇게 상품 매출도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3억 3,690만 원이 답안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자, 또한 차액해 이 50번 물어보고 있죠.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 200만 원이죠. 왼쪽에 200만 원 똑같으니까 커서 안 가네요. 그러면 직접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답안 나나 2000000 불안하시면 우리가 입력할 때는 천 단위 분교 넣어주시면 정확하게 눈에 확 들어오긴 하죠. 편하신 걸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답안 산출하셨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은 닫아서 저장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 법인 조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정기분 자적을표 내역이 주어져 있네요. 전년도에 대손 충당금 관련된 조정이 2건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러분 이거 해석 한번 해볼까요? 저하고 함께 공부하실 때 여기 증가 자리로 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넣으신 거냐면 소득 처분을 유보 발생으로 넣으신 게 증가 자리예요. 유보 감소가 요 감소 자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가 양수로 들어온다는 건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거냐면 입금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입금 자리, 당기순이익에 더해지는 자리에 100만 원, 300만 원 유보 발생, 소득 처분을 하셨는데 이 관련된 자료 1번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정기의 송금불산입 때 매상 매출금 300만 원은 단기에도 소멸시효 미완성, 소멸시효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봐요. 올해도 대손 요건 충족하지 못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 3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2월 돼야 돼요.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적을표에. 그대로 기말잔액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소되는 거죠. 어디로? 유보 감소로. 어느 자리로? 송금 자리로. 여기에서 입금 자리로 했으니까 반대 조정. 요거 첫 번째 조정 먼저 작년에 넘어온 거 한 건 챙겨준다. 요거 가끔 실수하시고 안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챙겨주고 요거는 내년으로 그대로 가져간다. 기억해 주시고요. 내년으로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여러분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무상 채권 잔액을 우리가 산출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108번 외상매출금 장부에서 끌려온 거에 이거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무상 채권 잔액이 주어지니까 요거 별표 5개. 요거 놓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조심하세요. 자, 자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9월 5일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해서 180만 원, 200만 원 각각 대손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손해기업에서 파산이 나가지고 대손 요건 충족했다. 요거 오케이. 대손 요건 충족했다니까 문제없이 대손 확정 지으시면 되겠죠. 결손기업은 부도 났대요. 부도 확인일이 9월 5일이면 부도 같은 경우는 부도 확인일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해 대손 확정할 수 있어요? 예, 6개월이요. 그러면 10, 11, 12, 1, 2, 3 내년 3월이나 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부인하셔야 되겠죠.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자료 2를 가지고 그 대손 내역을 규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뭘로 했냐는 거죠. 여러분 대변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없어졌겠죠. 그럼 차변에는 둘 중에 하나겠죠. 대손 충당금을 가져왔겠거나 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를 가져왔겠거나 그래서 이거 규명하실 때 충당금에서 회계 처리했니? 그냥 비용으로 했니? 요거 선택해 주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조회 6월 10일과 9월 5일을 하셔가지고 대충을 갖고 왔는지 대손상각비를 썼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 그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없다. 대손 실적률 1%라고 합니다. 100분의 1이니까 실적률과 1% 중에 맥시멈인데 둘 다 똑같으니까 그냥 1% 가시면 되겠죠. 자, AT시험 친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수행과제 순서대로 저와 함께 순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더 좀 프로그램 열면 이렇게 번호 써져 있죠. 2번 대손금 조정이 맨 밑에 있거든요. 그거 먼저 하시고요. 1번 대손 충당금 조정의 채권 잔액 이때 조심하실 거 아까 어떤 거였죠, 여러분? 300만 원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 채권 잔액이 어떻게 해야 된다? 부인됐으니까 더해줘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금 조정의 윗부분에 송금과 입금 산입 조정을 할 때는 108번부터 111번까지 잔액조의 원장을 하셔가지고 기초 충당금하고 추가 충당금하고 이런 거 금액 적어 놓으신 다음에 각 란에 넣어주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소득금액 조정학계별 각 건별로 하라고 하니까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움 따로 이렇게 각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여셔가지고 대손 관련된 조정 명세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과목별 세무조정 두 번째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 2, 3 이게 여러분 우리 수행과제에 주어진 거예요. 주황 색깔 1번 먼저 하시고 주황 색깔 2번 하시고 주황 색깔 3번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여러분 이 대손금 조정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대손금 조정 하실 때 지금 여러분 주어진 자료가 날짜가 원장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대손이에요? 6월 10일. 상단부에 원장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6월 10일자 거 전표를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6월 10일자 거 여시게 되면 외상매출금이 먼저 주어졌으니까 108번 그냥 하나만 딱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거 왜 조회하는 거라고요? 이 회계 처리 따닥 더블 클릭해서 충당금 끌어다 썼는지 대손상각비 끌어다 썼는지
충당금 끌어다 썼네요. 그러면 충당금이 충분했나 봅니다. 오케이. 대손 충당금 다 썼다. 원장조회 한 번 더 가볼까요, 여러분? 상단부에 원장조회 누르신 상태에서 이제 9월 5일 거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10번 받으러옴으로 코드를 조회를 해보시면 따닥 더블클릭 해주시면 어머 이것도 전부 다 충당금 끌어다 썼네요. 문제 쉽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두 개로 나눠졌으면 입력할 때 좀 골치가 아프잖아요. 자 이제 충당금 다 끌어다 썼구나라는 거 기억하시고 6월 10일자 거 108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가 됐다는 것은 제품 매출 내역이겠죠. 제품 매출로 채권 내역을 좀 써보도록 할 거고요. 대손 사유는 여기는 파산이라고 주어졌고 대손 확정 지을수가 있는 상황이고 180만 원. 자 여기 오른쪽 때문에 우리가 원장을 조회한 건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충당금 썼어. 단기손금 썼어. 이 단기손금이 뭐예요? 대손상각비죠. 기본적으로는 단기손금 시인액으로 들어와요. 근데 우리 충당금 썼으니까 이거 인정하죠? 대손 확정 인정 180. 여기에 쓰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단기손금 계상 내역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110번 날짜는 9월 5일자죠. 110번 역시나 제품 매출이라고 기록을 해볼게요. 이거 부도인데 부도 경과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200만 원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충당금 다 썼지만 기본 디폴트 값으로 단기손금 대손상각비의 시인액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는 충당금 썼으니까 일로 가는데 시인해요 못해요? 못하죠. 부인액 200만 원.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합계 등록 한번 누릅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부인을 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체크해드린 자적을표 거 먼저 하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걸 깜빡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자적을표에 들어가 있던 대손충당금 100만 원을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는 여기다가 썼겠죠. 얘처럼.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다. 여기 이제 뜰 거예요. 이 문제도 이제 풀어보시면 그럼 여기다 쓰시고 유보 발생했겠죠. 그럼 이거 시인할 때는 여기다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대손 충당금이라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편한 용어 알아보기 좋은 용어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 과목을 시험 문제에 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 좋은 글씨 적요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얼마가 1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여기에 한도 초과액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시인하는 거 2번 유보 감소를 하면 상세돼서 이 100만 원은 자적을표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었죠. 자적을표에 300만 원. 그건 여러분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번에도 계속해서 아직 소멸시효가 안 왔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110번 받으러음 부도 아직 6개월 경과 안 됐으니까 너 이거 비용 처리, 송금 처리하는 거 안 되겠어?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요거 받으러음이라고 써볼까요? 받을어음 대손 충당금 이렇게 써볼게요. 200만 원 최초의 유보 발생으로 했다가 내년에 여러분 얘는 6개월 경과하니까 내년에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내년에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 받으러음 대손 충당금 20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엮어가 보시면 이게 또 되게 쉽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대손 충당금은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이번 회차. 근데 과거 기출문제에 있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거 푸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조정 끝났으니까 저장해 주시고 이제 2번으로 올라가야겠죠. 한꺼번에 하시려면 정신이 없으니까 단계 하시면 좋아요. 여긴 뭐냐? 채권 잔액 자리인데요. 이게 세무상 채권 잔액이란 말이에요. 21번이 그러다 보니까 세무상 채권 잔액을 넣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채권 잔액 21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 위로 올라가서 송금 산입 조정액의 채권 잔액으로 들어가서 1% 해가지고 한도액이 나와요. 자, 먼저 108번 개정 과목 가지고 올게요. 현재 장부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8번 외상 매출금은 부인한 게 있어요, 없어요? 봐야 돼요. 그래서 부인한 게 있다면 그 기말 현재 부인액을 여기다 써서 채권 잔액을 세법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 이 하단에 보면 우리 외상매출금 이건 시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전년도 자적을표에 넘어온 대손금이 누구였었어요? 외상매출금이었었어요. 따라서 이건 아직도 소멸시효가 이번 기말까지도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권 잔액에 더해지게 돼서 채권 잔액이 더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 받으러 오면 장부에서 끌고 온 돈이 요 돈인데 우리가 앞서 단기에 대손충당금으로 200만 원 끌어다 쓴 거 부인했잖아요. 이 부인액이 이번 연도에 생겼죠. 그래서 방금 대손금 조정하셨잖아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채권 잔액이 둘 다 커집니다. 그러면 이 채권 잔액이 어디로 올라오냐? 여기 1번 자리로 올라와요. 여러분 제가 금액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12억 8,611만 1,714원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1% 하게 되면 1,286만 1,117원이 보여지면서 송금잔입 자리에 여기까지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금잔입 조정하시면서 상단부의 회사 계상액까지 마무리하시게 되면 문제가 끝나게 되는데 우리 자료 1번부터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쓸 게 있나 보시는데 자료 1번에서 충당금 부인 누객 이 자리가 여러분 별표 5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분들께서 오답 처리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방금처럼 자적을표에 100만 원이 있고 300만 원이 있어서 여기다 400만 원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미 300만 원은 여기 채권 잔액에 부인을 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쓰시면 안 되고 100만 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그것만 쓰셔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앞서 여러분 우리가 추인했었죠? 그거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김혜수가 저렇게 하지만 나는 이게 편해.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잔액조회를 갑니다. 108번부터 111번을 조회해서 암산을 하셔도 되고 메모를 해놓으셔도 되고 계산기를 두들겨 놓으셔도 되고 자, 이 기초충당금 두 개 볼게요, 여러분. 240 더하기 280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8번 자리로 들어가겠죠? 얼마예요, 여러분? 520이죠. 두 개 더하면. 자, 그 다음에 단기 증가액 볼게요, 여러분. 단기 증가액에 13,950원 그리고 420만 8,390원. 자, 이 두 덩어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회사에서 충당금으로 계상한 거 단기 계상에. 그래서 여러분 요 창을 잔액조회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여기 8번 자리에 기초 대충 두 개 더하는 거 그리고 여기 4번 자리에 단기 증가 대충 두 개 더하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 더해서 함께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두 개 더한 자리는 기초 충당금 두 개 더한 게 얼마였었냐면 그 두 개를 더하면 560만 원, 520만 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240만 원과 280이었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520만 원. 요건 이제 암산이 가능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단기 증가액에 얼마가 써져 있었냐면요. 원래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에는 2,001만 3,950원이 기록되어 있었었고요. 메모해 놓으시면 그거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계산기 두들겨 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는 암산해 놓고 계산기로 이거 두 개 더해 놓고 바로 입력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손충당금 110번에 대한 111번은 4208390 420만 8,390원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보고 여기에 쓰시면 되겠죠. 2,422만 2,340원. 정확히 써주셔야 한도 초과액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숙제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한테 남은 숙제는 이거죠, 여러분. 12번에 보충액을 쓰게 되면 5번 보충액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다? 장부상 기초 잔액에서 11번 단기 대손금 상계액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520만 원 빼기 380만 원을 하신다면 얼마죠? 140만 원이죠. 따라서 보충액에 140만 원을 써주시면 여기에 같이 들어가죠. 자,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음이 약간 이제 이거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앞서 어떻게 했냐면 합계 등록을 눌러서 이걸 먼저 썼어요. 여기에 숫자 없었어요. 그때는. 네, 없었어요. 그런데 앞서 이론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서 대손충당금 정기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유보감소로 이렇게 송금 자리에 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추인액이 여러분이 다 마무리를 하시고 나면 이 내용 자체에 의해서 자동 들어와요. 그러니까 김혜숙이처럼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보고 아 이게 이거구나 해서 유보감소 하시는 게 더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레이더를 촉을 켜놓고 긴장하시면 이런 거 하나하나 안 놓치고 하시는데 제가 오답 처리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깜빡하고 안 하시거나 앞에서 입력
잘못해서 여기가 잘못되거나 근데 이제 앞에 거 해석하시면 이론적으로 또 이게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거는 앞서 하셨잖아요. 200만 원. 한도 초과액이 두구두구두 얼마가 나왔어요? 1276만 1223원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얘였겠죠. 작년도에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작년에 이 자리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서 1, 2, 7, 6, 1, 2, 3 정확히 보고 써주시고 유보 발생. 얘는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처럼 여기로 없어지는 거죠. 세 가지 조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입금 산입 쪽에 받으러 온 대손 충당금 200만 원에 유보 발생이 일어났고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1276만 1223 유보 발생이 일어났고요. 송금 산입 자리에 전기 대손 충당금 유보 추인하신 거, 유보 발생을 유보 감소로 해서 송금으로 추인하신 거 100만 원 저장.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문제 평가 문제는 어떻게 주어졌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손충당금, 대손금 조정 명세서의 7번의 한도 초과액, 방금 여러분 우리가 한도 초과액 금액 확인하셨죠? 그거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29번 답안란에는 18번의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 합계액 찾아주시고요. 30번 같은 경우는 세무 조정 중에서 송금 산입이니까 이제 오른쪽에 유보 감소 얼마였죠, 여러분? 100만 원 기억나세요? 네, 그게 답으로 산출이 되겠죠. 자, 이제 요 관련된 거 한번 내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여셔서 먼저 첫 번째로 주어졌던 내용에 대한 답안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나 볼게요, 여러분. 7번 한도 초과액 요 자리인데요. 커서가 안 가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합계 등록에 이미 한도 초과액을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컨트롤 C 하셔도 이 금액이 그 금액이니까요. 답안란 28번 란이 여기다. 모니터상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어요. 1276만 1223원이고요. 자, 29번 문제는 18번에 자, 요거 저장하고 한번 가볼게요. 18번 자리가 어디였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네요.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 요 자리에 합계 금액이니까 요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500만 원. 요거는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 쉼표 000. 자, 30번 같은 경우는 합계 등록 누르셨을 때 요 자리 송금 산입 유보 감소로 소지 처분한 거 컨트롤 C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요것도 문제 평가 문제 푸셨으니까 우선은 화면 깔끔하게 닫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내용 당연히 저장해 주셔야 혹시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 잘했나 검토하실 때 좋겠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인데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이 주어졌네요. 여러분 이 문제도 상당히 출제 빈도수가 높은 거라서 요 유사한 문제들이 기출문제 나왔는데 제가 75회차 TAT 1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도의 약간 한숨을 이렇게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이 75회차를 푸셨을 때 과거에 저와 기출문제 다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거의 뭐 90점 이상 맞지 않으실까 제 욕심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 유형에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 내역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표이사 김항국 씨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불러오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짜라락 2월 22일 거부터 10월 15일까지 금액이 들어오고 나간 거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가수급 내역도 불러오게 하시면 되겠죠. 대표이사 김항국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원장 확인하시면 이거랑 똑같이 두 개 자료 보여질 겁니다. 자료 3번은 차입금 내역이 주어졌는데요. 국민은행 5천만 원에 6%, 신한은행 1억 6천만 원에 4.5%, 국민은행 5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올 8월 30일에 갚으셨어요. 이자율이 왜 주어졌냐면 여러분 여기 문제 보세요. 문제 보시면은 이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해라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평균 낸 걸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평균 낸 걸로 하겠다. 당좌대출 이자율이 아니다. 그래서 요걸로 작업하시는 거 하면서 가중평균 구해보시면서 반영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 수행과제에 주어져 있는 순서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요거 보고 쭉 쓰시게 되면 평균 내용이 나오게 될 거고요. 3번의 가지금, 가수금은 대표이사 김항공 씨 세팅하시고 쭉 불러오시면 자동 반영될 거고요. 인정이자에 가셔서 자동 계산된 금액을 보시고 조정 대상 금액을 각 건별로 세무조정하라는데 여기에 건은 김항공 씨 대표이사 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한 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수행과제 1, 2,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여셔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은 네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자, 먼저 1, 2, 3, 4 중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2번에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해서 평균 내는 거, 3번에 가지급금과 가수금 불러와서 적수 계산하는 거, 4번에 그거에 의해서 인정이자 계산되는 거. 자, 우리는 대표이사가 자기가 돈을 막 가져가서 써요. 그리고 들어오기도 해요, 가수금으로.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우리 회사는 업무에 쓰려고 돈을 빌린 거지 이 대표이사님 개인적으로 유용하라고 빌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빌린 돈에 대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자율의 평균을 내서 이 대표이사한테 그 이자만큼 받겠다. 입금 산입으로 수익으로 잡겠다라는 조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자 잡으시면 되겠고 특별하게 뭐 회사에서 계상된 인정이자가 표현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자 수익장부 열었을 때 없으면 그대로 전액 다 인정이자 하시면 되겠죠. 자, 2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수행과제 1번에는 요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하라고 하는데 F2키 누르셔가지고 먼저 국민은행이 주어졌으니까 국민은행 차입금으로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불러와졌습니다. 금액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문제 주어져 있던 정기 2월에 5천만 원 그리고 8월 30일 상환에 1,000만 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자율은 직접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6%짜리였었죠.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퍼센트가 있으니까 숫자 6만 써주시고요. 두 번째 신한은행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돈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원장에서 불러와지는데요. 1월 19일에 1억 6천만 원 문제 제시된 거하고 똑같죠. 몇 퍼센트예요? 4.5%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을 끝냈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가중평균 관련되는 게 나오겠죠. 자, 이제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적수 계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직책은 대표이사님 누구죠? 김한공님.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장부 기록을 할 때 적요 코드를 넣은 거에 의해서 이 김한공 씨의 적요에 의해서 계정면장 데이터를 예스 하시면 불러오게 되는데요. 1번과 4번 적요에 걸려져 있는 걸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가지급금 보도록 할게요. 9,800만 원, 2,000만 원, 2,300만 원 똑같죠. 그래서 쌓을 적. 적수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있으면 더해져서 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수가 계산이 됐고요. 가수금도 불러와졌습니다. 불안하면 한 번 더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하고 똑같나요? 네, 500만 원, 500만 원. 그래서 쌓을 적.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는 쭉 상계 처리해서 뒤에 가서 나오죠. 당좌대출 이자율이 아니고 우리 뭐 적용해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었고요. 전체 인명 불러오기를 확인을 누르시면 앞서 작업한 김한공 씨의 내용이 쭉 반영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주시게 되면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 상계 처리된 차감 적수가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이자율이 평균 내는 거기 때문에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서 F2키를 누르시게 되면 앞서 입력하셨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에 의한 평균치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4.85714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적용 누르시면 그게 반영이 됩니다. F2키 눌러서 역시나 나머지 자리에도 전부 다 적용을 눌러주시면 4.85714에서 인정이자 여러분 얼마 계산됐어요? 하단에 418만 722원. 똑같나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4번 탭 인정이자 계산에 가시면 방금 보셨던 가지급금 적수와 가수금 적수, 차감 적수가 나오면서 인정이자가 가중평균에 의해서 계산된 게 나오는데 이 회사 계상액이 있다라고 지문에 있었다면 사실은 가보란 얘기거든요. 근데 없다 그러면 대부분의 제가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없어서 이제 지문에 안 써주는 건데 여러분께서는 꼼꼼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원장 조회를 상단부에 원장 조회를 누르셔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자 수익이라고 이렇게 가지급금, 가수금 어쨌든 이 대표이사님이 돈 들어가고 빠지고 다시 넣어놓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돈을 유용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자율에 따른 걸 받았다면 여기에 들어와 있을 텐데 뭐 대표이사 이름도 없고 하니까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합계 등록에 눌러서 이 금액 전체를 입금 산입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가지급금 등이라고 쓸게요. 인정이자 송금불산입 418만 722 이거 누가 가져갔어요? 네,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가수금 정산해서 차감적수로 인정이자 계산된 거죠. 대표이사가 상여. 네, 대표이사 상여. 이거 많이 해보셨죠? 네. 여기 또 뭐 유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는 것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푸시고 관련 서식도 저장 버튼이 있으면 저장을 누르는데 없으면 닫기 해도 자동 저장이 됩니다. 우선 창 열어놓고 평가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 보시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요. 31번부터 볼게요. 지금 열어놓은 서식지 제목이 그대로 평가 문제 위에 조회라고 써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 내용만 보시면 2번 가지급금 적수 합계액이 얼마냐? 이게 이제 31번 문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보도록 할 거고요. 32번은 가수금 적수 합계가 얼마냐? 33번은 입금 산입 사겨. 힌트까지 줘버렸네요. 입금 산입 상여 우리 대표이사 거니까 이런 거 보면은 좀 AT가 좀 힌트도 좀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아, 이거 보니까 상여로 해야 되나 보다.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여셔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첫 번째 가지급금은 어느 자리를 보셔야 되냐면 2번 요거죠, 여러분. 커서가 안 가네요, 여러분. 직접 보고 쓸까요? 그러면 답안 31번 란에다가 31 658 000 000 그리고 32번은 뭐였었어요? 가수금 적수였죠? 여기 3번에 보시면 가수금 적수 보여지시죠? 155 000 000 정확히 우리가 입력했으면 정확히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합계 등록에서 상여로 소득 처분 낸 거 컨트롤 C 하셔가지고 마지막 33번 답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418만 722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요것도 평가 문제 풀었으니까 우선 여러분 깔끔하게 제가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주어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주어졌는데요. 이 문제도 기준만 확실히 세우시면 사실 오류 없이 입력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전기 자적을표가 주어지면서 외화 외상 매입금이 전년도 이전에 요렇게 150만 원 마이너스 그리고 외화 외상 매출금이 60만 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자적을표에서 증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소득 처분을 뭘로 했을 때 증가 자리로 오는 거죠? 유보 발생으로 했을 때죠.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로 온다는 건 얘가 원래 어느 자리에 있었어요? 오른쪽 송금 자리, 소득금액 준용 합계표. 여기가 플러스로 온다는 건 얘는 입금 자리, 즉 왼쪽. 그래서 외화 외상 매출금은 평가 이익이 났나 봐요. 그래서 60만 원 유보 발생. 그래서 이 자리로 온 거예요. 자적을표에. 그리고 오른쪽에 송금 산입 자리에 외화 외상 매입금은 송금 자리다 보니까 150만 원 유보 발생인데 송금 자리에 있는 건 여기에 올 때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표시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마이너스로 입력하신 건 아니에요. 송금 자리라는 의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첫 번째 조정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외화 자산과 부채는 항상 기말에 이렇게 매매 기준율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이전에 해놓은 거는 반대의 세무조정 뭘로 가요? 유보 감소로 해주시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하고 미리 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또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얘는 반대로 가면 되겠죠. 얘가 전기에 송금 산입이었으니까 얘는 이제 입금 자리로 가면 되고 얘가 전기에 입금 산입이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송금 산입. 그리고 금액 150, 60 각각 유보 감소. 입력하면서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자료는요. 우리가 서식지 입력을 할 때 외화 외상 매출금의 외화 금액과 외상 매입금의 외화 금액을 이렇게 자산과 부채 자리에 탭 눌러갖고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요. 발생시 장부 금액인데 여러분 여기에 몇 달러를 곱해야지 5,500이 됐겠는가? 달러당? 네, 5만 달러에 1,100원 곱하면 5,500만 원 됐겠죠. 여기는 얼마를 해야 3,000만 원 곱하기 그럼 3,240만 원 나누기 3만 원 하시면 되겠죠. 이거 얼마 나오냐면 여러분 1,080원 나와요. 달러랑 1,080원.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때 당시 얘는 1,100원, 얘는 1,080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처음 서식지 입력할 때 최초가 중요해요. 이거 먼저 입력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제가 요거 저와 함께 공부하실 때 분명히 단기말 장부금액은 쓰지 말고 처음과 끝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저와 함께 수업하신 분들. 그리고 나서 이 장부상 당부금액은 그 다음 서식지에 회사 계상액 자리에 넣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액 보고 하실 텐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단기말 장부금액에 적용한 건 1,090원이래요.
그래서 회사 계상액을 넣을 때 첫 장면에는 이거하고 이것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회사에서 이걸 이미 계상했으니까 얘네 둘의 차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의 차익이 나오는데 이미 회사에서 계상한 거 빼고 나머지만 조정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관련 내용 문제 조금 더 읽어보고 같이 풀어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제가 해석해드린 세무조정 참고자료 보시면 외화 자산부채는 기말 마감 매매 기준율 요걸로 평가하는 것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50원 상태로 신고가 돼야 되고 정기말 자적을부에 지금 두 가지가 넘어왔으니까 외상매입금과 외화 외상매출금 넘어온 거 있잖아요. 그게 단기에 모두 지급 회수되었대요. 그래서 유보 감소로 소유처분 확실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3번 회사는 결산 시 평균 환율을 적용해서 화폐성 자산부채 즉 이 단기말 잔고금액을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탭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수행과제 1, 2 갈 텐데요. 외화 자산부채 각각 넣으시고 평가 차손익 조정 값을 하시고 각 건별로 하라고 하니까 요거 외화 외상매출금 건과 외화 외상매입금 건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잠시 이제 숙제거리를 여기에서 저와 함께 고민거리를 해결하고 입력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입력하는 거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수험생분들은 여기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저하고 이제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최초에 누가 중요하다? 장부금액이 중요하다. 자, 이 최초 장부금액 넣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때 제가 달러당 얘는 1,100원 그리고 얘도 첫 번째 1,080원 이렇게 해서 1,080원을 곱했더니 요 금액이 나왔더라. 그런데 요거 기말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최초와 마지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긴 1,050원, 1,050원. 그럼 얘네 차익 볼까요, 여러분? 얘와 얘의 차익은 얼마예요? 달러당 얼마가 났어요? 50 차이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산이죠. 자산이 달러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달러당 50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나는 거예요? 손실 나는 거죠. 외화 환선 손실 나는 거죠. 요거 한번 기준 세우시고요. 부채는 여러분, 부채는요. 원래 1,080원으로 내가 기록해놨는데 이 마지막 매매 기준율이 1,050원. 어머, 얼마가 떨어졌어요? 30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부채는요. 환율이 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요? 환산 이익이 날 거니까. 부채는 덜 갚으면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 둘 입장이 얘는 손실이 얘는 이익이 났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의 손실과 얼마의 이익이 났는지 저 1번과 2번의 차이값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외화 외상매출금은 50원만큼 달러당 하락했다 그랬죠. 그런데 외화 외상매출금 있는 게 얼마예요? 5만 달러죠. 그럼 여기에 5만 달러를 곱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5, 25. 250만 원이 나오죠.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것도 여러분 30에 대해서 이익을 하시면 30만큼이 얘도 어떻게 됐어요? 네, 떨어졌어요. 그런데 얘는 얼마예요? 3만 달러죠. 3, 3은 9 얼마죠 여러분? 90만 원이죠. 그런데요. 얘는 손실이죠. 우선 마이너스로 표현할게요. 얘는 이익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퉁 쳐볼게요. 하나는 손실, 하나는 이익이니까 합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토탈 금액이 이제 두 번째 탭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50 빼기 90하면 얼마 나와요? 160만 원. 누가 더 커요? 손실이 더 크죠. 지금 현재는 두 개를 외화평가를 해봤더니 손실이 160이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요 지금 보여지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탭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탭까지 갈 거예요. 여기 원 끝났으니까 두 번째 탭은 이제 누구랑 가냐면 얘랑 가야 되겠죠. 김혜숙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기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이게 정립이 안 되셔서 그래요. 만약에 기출문제를 이제 하나 정도나 이렇게 푸셨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저하고 본문 따라하기에서도 하나 하셨고 그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한 3, 4번 풀어보시면 김혜숙이가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저렇게 정리하면 시간 싸움에서 이기겠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차익이 났지만 1과 2의 차익이 났지만 우리는 이미 회사에서 기말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 반영한 걸 볼게요, 여러분. 여기 얼마 반영했어요? 네, 1,090원으로 회사에서 반영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최초의 얘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1,100원이었던 아이가 달러당 1,090원이 됐다면 달러당 얼마 떨어진 거예요? 10원 떨어진 거죠. 10원 떨어진 건 반영을 했대요. 자, 그럼 두 번째 거요. 달러당 1,080원이었던 거를 1,090원이니까 10원 올랐죠, 얘는. 10원 오른 걸 반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고민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10원 오른 거를 내린 거를 반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자, 먼저 1,100원 빼기 1,090원에 이 외화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달러예요? 5만 달러죠. 그럼 여기다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0 하나 더 붙이면 되죠? 50만 원 손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차이가 1,080과 1,090의 차이가 얼마예요? 10이죠. 그런데 얘는 올랐죠. 얘도 그러면 얘는 이제 자산이니까 떨어졌으니까 손실이 되겠지만 얘는 부채인데 이제 올랐네요. 그러니까 부채 오르면 더 갚아야 되니까 이것도 손실, 외화 손실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건 얼마예요? 30만 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퉁치면 회사에서 이미 손실로 얼마를 80만 원을 잡으신 거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손실이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이미 손실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 네모박스 2개 별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최초와 기말이 160이 외화 환산 손실인데 우리 이미 회사에서 얼마 손실 잡았어요? 80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 더 세무조정하시면 돼요? 160 빼기 80에서 나머지만 세무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반영을 하는 걸 프로그램 서식지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모박스 친 이 160만 원과 이 네모박스 친 80만 원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건 첫 번째 화면에서 이건 두 번째 화면에서 반영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각 건별로 세무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따지실 때는 이 외화 외상 매출금과 외화 외상 매입금을 각각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탭에서는 퉁 쳐가지고 160 중에서 80은 이미 했어 이렇게 되겠지만 각각 잡으실 때는 각각. 그래서 그 각각은 제가 입력하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수행 과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여셔서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에 들어가셔서 1번 외화 자산, 2번 외화 부채를 넣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해서 평가 손익이 나오길 텐데 외화 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평가 손익이 나올 거고 외화 부채는 두 번째 탭에서 입력하면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나머지는 주어지지 않았죠. 3번의 통화 선도, 4번의 통화 수합, 환 변동 보험, 5번 안 주어졌으니까 이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을지에서 제가 아까 퉁 쳐서 전체적으로 시작과 끝 그랬을 때 이걸 퉁 치면 여기가 얼마가 나온다라고 했던 게 160만 원 손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갑지 가볼게요, 여러분. 갑지에 여기 160만 원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마이너스로 손실이니까. 근데 이미 회사에서 얼마를 80을 잡았다. 그 얘기예요. 쉽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서식지로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 수행과제 1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화 종료는 문제에 주어진 대로 외화, 외상, 매출금 건에 대해서 외화 금액 5만 달러 넣어주시고 최초 얼마요? 1,100원 했더니 5,500. 자, 이 원화 금액이 우리 문제에 있는 발생 시 장부 금액과 일치가 되면 되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처음과 끝, 4번 장부가액이 처음, 7번 평가 금액 끝. 단기말 매매 기준율 얼마예요? 1050. 그랬더니 5,250. 자, 평가 손실 얼마 났어요? 마이너스 250. 250 손실 났어요. 두 번째, 2번 외화 부채로 가셔가지고 외화, 외상, 매입금. 이거 몇 달러였죠, 여러분? 3만 달러. 이때 당시 발생시 장부 금액이 3,240만 원 나누기 3만 달러라 하면 1,080원이 그때 당시 환율이에요. 자, 원화 금액 3,240만 원이 발생 시장 부금액 최초. 자, 그런데 우리는 기말 매매 기준율 1,050 따라서 평가 손익의 90만 원은 이익이죠. 왜? 환율이 떨어지면 부채는 좋으니까. 자, 이거 퉁 쳐볼까요? 외화 자산 마이너스 250에 외화 부채 플러스 90을 퉁 치면 이제 갑지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예요, 여러분? 앞서 첫 번째 박스 별표 160만 원 손해본 거. 자, 근데 회사 송금 계산액 우리 이미 손실 마이너스 8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조정 금액이 80만 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딱 단락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내가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정립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서식 작성 이제 끝났어요. 저장하시면 되고 합계 등록하시면 되는데 합계 등록할 때 먼저 위에서부터 쭉 볼까요, 여러분? 맨 처음에 뭐 있었어요? 자적을표 있었죠. 이거 올해 다 갚고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유보감소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자적을표 보시고요. 외화, 외상, 매입금.
먼저 해보도록 하겠어요. 외화 외상 매입금은 마이너스 150으로 돼 있으니까 작년에 여기에 있었겠죠. 그럼 올해는 어디로 오면 돼요? 왼쪽으로 오면 되겠죠. 따라서 전기의 외화 외상 매입금 150만 원 송금에 있던 거 다시 이 자리로 넣으면서 뭐가 되죠? 유보 감소. 그래서 이제 자적을표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송금산입 쪽에 앞서 자적을표에 외화 외상 매출금이 플러스로 60만 원 되어 있을 때 작년에 여기서 했겠죠. 그럼 올해 유보 감소 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전기 외상 매출금 양수 60만 원 입금에 있던 게 송금 자리로 가서 유보 감소. 자, 이제 자적을표 해결했어요. 자, 이제 단기 거 하셔야 되겠죠. 단기 것도 여러분 이렇게 각 건별로 해주셔야 돼요. 각 건별로 저장해 주시고요. 단기 거에 각 건별로 조정할 거가 조금 헷갈리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제를 보고 그 차액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앞서 이제 얼마 떨어졌어, 얼마 올랐어,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보다가 퉁 합계를 봤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는 이 단기말 장부 금액 이거 자체가 실제로 이제 원래 있었던 것보다 여기는 원래 얼마였던 게 1,100원이었던 게 10만큼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산이니까 손실 이렇게 됐던 거고, 여기는 1,080이었던 게 90으로 올랐으니까 10만큼 올라갔는데 이게 부채다 보니까 역시나 손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각 건별로 이제 분석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각 건별로 할 때 여러분 최초에 이거하고 이거 어땠어요, 여러분? 네. 최초에 이거하고 이거 어땠어요? 최초에 이거는 1,100원이었는데 여기가 1,050원이니까 전체적으로는 50만큼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거였는데 이미 10만큼을 했잖아요. 그럼 얼마만 하면 돼요? 40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조정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80이었던 게 1,050이면 원래 얼마가 30만큼이 떨어졌는데 어머 여기는 10만큼 오른 걸로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차익 따지는 게 조금 헷갈리다. 그걸 좀 규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 외화 외상매출금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많이 푸시다 보면 금방금방 하실 수밖에 없게 자리는 잡는데 처음에 최초와 끝 생각하고 회사 계상액을 각각이니까 각각 따져라 이거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원래 우리는 첫 번째에서 앞서 여러분 판사했던 내용에서 송금이 손실된 게 250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얼마를 10만큼을 장부했으니까 얼마가 이미 장부에 계상이 되어 있다. 이미 5만 달러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50만 원. 이미 손실로 50만 원 떨어진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만 200만 원만 조정하면 되겠죠. 이걸 각 건별로 해야 되니까 이걸 한 번 더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역시나 손실이고요. 이거가 있지만 이미 50을 손실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추가로 조정하는 것은 200만 하면 된다. 두 번째 거는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앞서 판사했을 때 두 번째 게 플러스가 나왔죠. 왜냐하면 얘가 부채인데 1,080이던 게 1,050으로 30 떨어졌잖아요. 부채니까 좋았던 거죠. 이익 났던 거죠. 그래서 플러스로 얼마가 나왔냐면 90만 원이 나왔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가 좀 중요해요. 이미 우리가 앞서 잡았던 건 뭐냐면요. 10만큼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90만 원만큼이 이익이 나왔는데 여기는 10만큼이 올랐으니까 부채가 10이 오르면 손실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똑같죠. 이게 똑같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이미 손실이 얼마가 10만큼이 3만 달러니까 30만 원이 있었더라. 그럼 여러분 90이 플러스인데 30이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차익이 얼마예요? 갭 차이가 120이죠. 여기서 120 안 하고 60 퉁 치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왜 120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는 플러스 90인데 마이너스 30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은 플러스 120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00과 플러스 120을 하면 이 차익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8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마이너스 80 이렇게 입력을 했던 거예요. 이제 각각 200만 원, 1,200만 원 조정하는 것만 남았네요. 프로그램 여셔가지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송금산입,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입금산입 자리에다가 조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합계 등록 들어가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거 외화 외상 매출금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외화 외상 매출금은 손실 200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송금 산입 조정으로 추가 송금 산입이 들어가는 게 되겠죠. 얘를 외화 외상 매출금 환산 손실 이렇게 쓸까요? 얼마죠? 외화 외상 매출금 환산 손실 200만 원. 최초의 손실 송금 발생하는 거 유보 발생. 자, 그다음에 이쪽에 두 번째 거 외화 외상 매입금 뭐죠? 예, 이것도 이거 외화 평가 이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0만 원이 입금 산입 조정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최초니까 유보 발생. 자, 여러분 이거 퉁 쳐볼까요? 얘는 송금 평가 손실, 얘는 평가 이익. 퉁 치면 평가 손실 80. 자, 저장하시고요. 80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80이 그거잖아요. 실제로는 이걸 퉁 쳐가지고 조정을 하지만 각 건별로 하라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사실 이거는 매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퉁 쳐서 해라 그러면 80 딱 해주면 좋은데 오른쪽에다가 여기 200하고 여기 120 했으니 빼면 80 맞았네? 이렇게 검증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시고 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두 번 해주세요. 먼저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외화 자산 평가 차손이익 조정 관련된 서식지 그대로 보시고요. 34번은 입금 산입 유보 감소, 우리가 전기분 있었던 거 유보 감소했던 입금 산입 쪽 금액 물어보고 있고요. 35번은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총금액 반영할 거 물어보고 있고요. 36번은 입금 산입 유보 발생 총금액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 답변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34번 문제 물어본 거를 보니까 합계 등록에 가셔서 다 풀 수가 있겠네요. 유보 감소로 입금 산입 요거죠, 여러분. 유보 감소 입금 산입 150만 원 답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안란 34번 답안란에 컨트롤 V 150만 원, 35번 답안란에는 송금 산입 유보 발생이네요. 송금 산입 쪽에 유보 발생 요거네요, 여러분. 200만 원. 컨트롤 V. 자, 36번은 입금 산입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유보 발생 요거네요. 120만 원. 이 120만 원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갭 차이값을 본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풀었으니까 창 닫아보고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많이 출제되죠. 거의 뭐 두 번에 한 번 꼴 이상으로 많이 보여졌던 문제죠, 여러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나오는 툴이 되게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나 세무조정 참고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합계 등록했던 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는 걸 약식으로 합계 등록 버튼에 이용을 하신 거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금액에 기입력된 데이터 및 추가 세무조정 반영해서 하래요. 그러면 기입력된 거는 우리가 작업하지 않은 데이터들에 입력되어 있는 게 이미 있었을 거고 추가 작업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하고 4번 문제까지 풀 때 나와 있는 거 그걸 쭉 반영을 할 거고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게 출제가 자주 안 됐었는데 요게 조금 이번 회차에서 그나마 조금 어려운 문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건 한 별표 3개 정도? 근데 한두 번 해보시면 해볼만 하고요. 실제 실무에서 되게 이슈가 되는 세액공제라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2,100만 원, 전기에 이월된 거 800만 원과 단기분 1,300만 원이 단기 세액공제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200만 원. 여러분 이거 우리 최저한세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거 최저한세 적용해야 안 해요? 이건 했죠. 저하고 분문 따라하기 할 때 최저한세 적용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최저한세 적용해요. 최저한세 적용 자리에 얘는 들어갈 거고 얘는 최저한세 적용 자리 아닌 자리로 이제 들어올 건데요.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수동으로 넣을 수도 있겠어요. 자, 영수증 수치 명세서 미수치분 이거 가산세 나오는 거죠. 가산세에서 이거는 낮은 급수에서도 공부하셨는데 3만 원 초과에 대해서 정규 증명 서류를 수치하지 않았을 때 거래 금액의 2% 가산세 있는 거 한번 가산세 명세서에 가서 보실 거고요. 일용직 지급 명세서 미제출 여러분 제가 이제 실무를 하고 있잖아요. 일용직 지급 명세서를 매달 제출하게 돼요. 일용 근로자들 소득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는 공간에서는 업체들을 엄청나게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매달 하는 게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 문제 낸 게 실제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문제다. 그냥 꼭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거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50개 정도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한두 개 깜빡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다음 연도 3월 25일 날 제출하게 됐다. 자, 결산 시 법인세로 법인세 계정으로 대체한 선납세금 이거 136번 코드에 가보시면 중간이납과 원천납부세액이 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건 법인세잖아요. 지방소득세는 하시면 안 되고 이 법인세 서식지니까 이 원천납부세액도 뭐만 법인세 원천납부세액만 보셔야 돼요.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최저한세 적용은 하는 항목이지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고요. 자, 이제 수행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쭉쭉쭉 작업을 순조롭게 하시되 여기서 한두 개 정도는 조금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평가 문제가 뭐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다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1번 볼게요, 여러분. 1번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 서식지를 여세요. 그래서 앞서 주어졌던 고용진의 세액공제 하고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내용을 보실 텐데 이미 자료가 입력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검토해서 미입력된 건 입력해서 반영을 2번에 있는 공제감면세액 합계표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가산세 위에 있었죠. 두 건 일용직 지급명세서하고 2% 정규증명서를 수치 안 하신 거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요거 작성하시게 되면 이 서식지 두 개에 의해서 뭐가 자동 작성되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그 자리에 자동으로 금액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소득금액 조정 내용 우리 거 끌고 올 거고요. 공제감면세액 반영할 거고요. 가산세 반영. 공제감면세액 이걸로 반영할 거고 가산세 이걸로 반영할 거고 이거는 원장 조회하셔가지고 아우 친절해요. 사실 이거 안 써줘도 수험생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방소득세 제외해라. 그래서 친절한 TAT 1급입니다. 중간인합세액 136번 선납세액은 코드 조회하셔가지고 각각 금액 확인하시고요. 엔터 끝까지 치시면 분납 나오죠. 그 빨간 색깔 금액 쓰시면 되는데 가산세는 분납이 돼요? 안 돼요? 네, 분납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내실 때 내고 나머지 이제 금액들이 뒤로 갈 때 왜 분납이 반절이어야 되는데 뭐 반절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산세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는 지금 내시고 원래 낼 때 내시고 분납은 뒤에 내는 그 납부서에 나오게 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수행과제 1번부터 4번까지 가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여셔가지고 법인조정 2 탭을 누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요거 작업을 하실 건데 요거 새로 불러오기를 지금 하시지 마시고 수행과제 순서대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볼게요, 여러분. 수행과제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법인조정 1 메뉴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기록이 되어 있대요. DB가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연구인력개발비 얼마? 1,200만 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 여기 있네요. 고용증대세액 공제 1,3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 우리 문제에 주어져 있던 게 여러분 당기분 1,300만 원 1,300만 원이 이거고요. 2월액이 있었어요. 2월액 놓치지 마세요. 2월액 800만 원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얘 1,200만 원. 그래서 그 세 가지 금액을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는 기출문제 DB를 만들어 놨지만 여기를 한번 가보시자라는 거죠. 2번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물음표를 눌렀더니 어머 여기 작성을 수험생분들이 해주세요 라고 이제 숙제를 남겨놓은 거네요. 여기는 F2키 누르셔서 그대로 끌려오는 거 가져오시는데 먼저 맨 위에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부터 가지고 올까요? 당기분 1,300만 원이 이번에 세액공제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대로 가보시면 이렇게 123번에 공제세액 들어오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전년도에 2월 된 거는 그 밑에다가 써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2월분이다 라고 해서 800만 원 써주시고 당기분이 아니고 이 바로 앞전 걸 1차라고 해요. 그 전 거를 2차 년도. 그래서 이 바로 앞전 거니까 1차 년도분에다 800을 넣으셔서 끝에 가주시면
이번 연도 거 1,300과 2월 낸 거 800이 더해져서 2,100만 원을 받겠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액공제는 이 2번 란에다가 F키를 누르셔서 연구인력개발비 관련된 거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것도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겠네요. 별 단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1,200. 그래서 다 더하면 여러분 3,300만 원이 세액공제가 들어오게 되고요. 저장 눌러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빠져나갈 때는 상단부에 1번 눌러주시면 메인으로 빠져나가고 불안하시면 다시 한번 저장.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에 뭐 있었어요? 여러분 공제감면 합계표 있었죠? 이 공제감면 합계표가 여기로 끌고 가게 만드는 서류거든요. 법인세 과표로. 그래서 공제감면 합계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불러오기 불러주시면 앞서 작성하신 서식에 의해서 여러분 이 주황색 1번이 뭐냐면요. 최저한세 적용 제외예요. 그러니까 연구인력개발비 들어오겠죠. 연구인력개발비 얼마 있어요? 1,200만 원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주황색 2번이 뭐냐면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앞에서 얼마 하셨어요, 여러분? 800만 원 전기분과 1,300만 원 단기분과에서 2,100만 원 하셨죠. 두 개 더해서 계산하신 금액이 반영이 됐고요. 저장. 됐습니다. 자, 수행과제 3번에 이제 뭐 있어요? 가산세. 가산세는 법인조정 2 메뉴에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서 들어가셔서 세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여러분 이거 FAT 1급, TAT 2급에 나오는 시험 문제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 기초에 공부하셨던 것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3만 원 초과인데 정규증명서를 수치 안 하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을 해서 그 자리 12번 값을 얘가 갖고 오게 돼요. 얼마 있나 볼까요? 지금 10만 원 눈에 보여지네요. 여러분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정규증명 500만 원 곱하기 2% 그래서 5, 20, 10만 원 가산세. 속상하죠. 그래서 3만 원 초과되는 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막 받아라 이렇게 이제 회계팀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급명세서 중에 일용직 여기 있죠, 여러분. 법인세법 제75조 7 1항 일용근로 요 자리에 미제출 금액에다가 얼마였었어요? 2,500만 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거 넣으시게 되면 자동으로 사실은 가산세는 계산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얼마예요, 여러분? 62,500원. 가산세 합계는 두 개 더해서 162,500원. 저장 누르시면 이 서식지 두 개에 의해서 얘가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우선 작성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앞서 합계 등록에서 하셨던 거 어디 있었지? 라고 궁금하면 각 조정명세서 우리가 할 때 합계 등록 버튼 눌렀잖아요. 그게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우리가 작업했던 거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제가 큰 그림으로 한번 숫자를 읽어드려 볼게요. 입금 산입 자리에 저는 얼마가 합계가 들어와 있냐면 기존에 있던 자료도 있었어요. 여기 위탁 판매 매출까지는 우리가 입력 안 한 거죠. 받으러 온 대손 충당부터 쭉 이제 입력을 하신 건데 7,736만 6,945가 입금 산입자리고요. 송금 산입자리는 1,160만 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로 불러오기 예스 하시면 요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들어온 거고요. 요게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들어온 거고요. 요게 연구인력개발비 그래서 두 개 합해서 3,300만 원 그리고 얘가 가산세 계산서에서 들어온 거고요. 우리 이거 두 개만 하시면 되겠네요. 중간인합과 원천납부 그게 문제 주어진 거 몇 번에 있었죠. 그 밑에 수행과제 쪽에 참고자료 쪽에 있었죠. 요거 작성 5번 거 자료 보시고 갈게요. 여러분 원장은 회계 쪽으로 가서 계정별 원장 데이터 136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6번.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말 결산 법인은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게 돼 있어요. 요거 컨트롤 C 해놓을게요. 721만 3천 원을 법인세 과표의 중간예납 자리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계정면허장에 가서 요거밖에 없네요, 여러분. 요거 이자수익 법인세, 요거 이자수익 지방소득세, 요거 이자수익 법인세, 요거 이자수익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여기 국세에서 다루는 게 아니다. 여기 법인세 국세는 요거 법인세 원천징수만 다른다. 두 건이죠, 여러분. 14만 원 더하기 14만 원 얼마예요? 28만 원 원천 납부세액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자료 다 했고요. 결과적으로 134번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3,152만 8,094원이 나왔는데요. 엔터 끝까지 치시면 이제 분납합세액이 빨간색 글씨로 뜹니다. 1,568만 2,797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이전하면 복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받냐면 이 차감 납부할 세액이 12월 말 결산 법인이면 3월 말까지 내게 되고 이 분납할 세액을 그 뒤에 내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왜 이게 딱 절반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계산기로 한번 이거 차액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1,584만 5,297을 먼저 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을 1,568만 2,797을 하시게 되거든요. 차액이 딱 얼마예요, 여러분? 네, 16만 2,500원 어디서 보신 것 같죠? 여기 있죠? 네, 가산세는 지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3월 말에. 그리고 가산세 외의 나머지 금액을 나누기 2 해가지고 계산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마무리 다 하셨으면 저장하시고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번에 해당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37번은 121번 공제감면세액 보시고요. 38번은 124번 가산세 보시고요. 이 39번 분납할 세액이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점을 주고는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앞에 거 서식을 다 맞춰야지만 최종 분납할 세액까지 맞추게 되는데 금액이 조금 이제 유사한 것도 있지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유사한 값을 가지고 좀 하시면 좀 근사치에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러분 요 내용 중에서 이 39번은 약간은 그래도 법인 조정을 완벽히 해주는 분들을 위한 희열을 느끼게 하는 시험 문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답안란에 순차적으로 121, 124, 154 순차적으로 보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번 보니까 여러분 컨트롤 C 할까요? 2,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37번의 답에 컨트롤 V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38번은 뭘 물어봤냐면 124번 가산세 물어봤네요. 컨트롤 C 16만 2,500원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죠. 39번 란은 객관식 문제인데 우선 제가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번 분납할세액 요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답 찾아볼까요, 여러분? 1,568만 2,797, 1번에 있네요, 여러분.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가로로 넣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평가 문제를 1번부터 10번은 이론, 11번부터 39번은 실무. 이게 70점 100점 풀어보신 거예요. 얼마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기 쪽에서 70점이면 그래도 조금 힘들면 50점 이상. 그럼 한 20점 감점 생기게 되겠죠? 이론 쪽에서 그래도 한 두세 문제, 3점씩 10점 100점, 3점씩 10문제, 30점 100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턱걸이 위에서 합격을 하시는 거죠. 근데 TAT 1급은 그렇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한 번에 합격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왜냐면 시간차에 따라서 이걸 정확히 이제 다 했다 하더라도 이제 공부 경험이라든지 숙달도에 따라서 이게 정확히 이제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한 분들 중에서 이제 3번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이제 90점 이상 맞고 합격을 하세요. 왜냐면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72점으로 합격하신 수험생분과 3번 정도에 합격하신 수험생분이 결과적으로는 자격증은 먼저 따셨지만 3번째 이렇게 계속 공부하신 분이 나중에 실력이 조금 더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구나. 앞에서 기쁨을 맛보셨고 슬픔을 맛보셨지만 뒤에 가서 이제 실력으로 또 이게 회복이 되는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니까 여러분의 시간에 맞게 여러분의 공부 수준과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2번, 3번 도전하셔서 TAT 1급 최고급 자격증이죠. 여러분께서 딱 가시면 저와 같이 기업 실무하실 때 정말 좋아하세요. 실무자분들이. 자, 요거 다 공부했으니까 메뉴는 다 닫아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무 쪽까지 다 마무리해서 저와 함께 75회차 TAT 1급 문제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응원드리겠습니다.